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손상대 TV의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4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실제 방송에서 보도되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진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민초들의 이 글들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곳곳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읽지도 말아야 또 듣지도 말아야 될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공히 같은 생각을 가져봐야 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전파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천 개의 글 중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글들을 취사 선택하고 있음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주말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 글들을 혼자 보고 사랑하지 마시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깨우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많이들 전파하셔서 좌파에서 우파보다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좌파 정권이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는 수도 없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좌파 정권이 하는 이 꼬락서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꼴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용서와 하야와 대화와 배려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국민들을 깨우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조금은 돌아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부분 좌파나 기레기와 돼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좌파들의 목소리만 담아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보다는 거짓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애국이 강장에 나와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글들을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그걸 다시 누구에겐가 전달하는 이런 작은 일들이 지금은 비록 별건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그 시너지는 나비의 날개짓에서 태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나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우리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법성 확인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허현주님의 글입니다.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3년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기사의 나열에 불과해 탄핵소추 정거력이 떨어지고 온갖 조작된 허위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당시에도 여러 내용이 소문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고 지금은 대부분이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정권과 찌라시 수준의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만에 국회는 의결했다. 국회 자체의 조사 과정도 없었고 의원들이 뭐가 위법한 것인지 허위인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엉터리 탄핵소추안이 결국 헌재에 가서 강일원 재판관이 수정 요청에 의해서 국회 소추단은 그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결국 누더기 탄핵소추안은 헌재 결정문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 발의부터 헌재 탄핵 결정까지 정상적 궤도를 이탈한 거짓 탄핵이었으면 더 확인해졌다. 3년이 지난 지금
거짓 위법적 탄핵임이 드러났음에도 다시 탄핵 무효당 받길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탄핵이 정상적 법적 절차가 아닌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결도 권력투쟁의 우위에 따라 탄핵 재심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 세력이 승리하고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설 경우 탄핵 재심을 위한 정치적 조치는 아예 덮어지거나 더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판을 뒤집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범우파 진영이 승리하여 탄핵의 위법성을 확인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엇갈리는 주장까지 담은 백서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우파 정치권과 시민 세력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 과정에서 총선 후 탄핵 진상조사 추진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박근혜 석방운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세력들이 대화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오나 비난 표출보다는 승리를 위한 길을 찾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 자, 우리 허현주님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모든 우파 세력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방송이나 집회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허현준님과 같이 단순히 그 구호를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일부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법조인들이 나서고 있고 또 일부 법조인들은 그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책도 냈고 또 탄핵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이런 데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이분이 얘기하는 단순한 그 법의 잣대보다는 권력투쟁적 이런 문제들이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식으로 권력을 바꾸지 않으면 그 권력투쟁을 통해서 본래 것을 찾지 못하면 이것도 밝히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냐 싶어서 권력의 판을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정상적 법적 절차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대로 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8등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로 당시 그 탄핵 소추 의결서를 갖고 헌재로 갔던 한국당의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강미련이가 헌재에서 통과하기 좋게 만들어준 이걸 가지고 탄핵 심판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하고 한 정권을 빼앗아서 혹시나 이런 세월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세상에 진실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에서 20년이 됐든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파 진영이 탄핵의 위법성을 확인할 이런 진상조사를 아니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확보하고 구성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상조사단이 결성이 돼서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탄핵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심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정권 탈취를 위해서 탄핵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우리들의 이 생각이 현실을 맞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냥 정오나 비난 이런 표출보다는 이분이 말하는 승리를 위한 길을 찾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전진해 간다면 분명히 탄핵은 불법으로 행해졌고 기획 탄핵이자 좌파들의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작전 세력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의 글이 많은 분들이 알려졌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조사단을 결성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 조사단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우리가 진실을 찾고 애국하는 것임을 오늘 같이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상파, 공중파 손봐야 한다는 이 허완님의 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상파, 공중파 방송들에 의해 무너졌다. 거기에 좌익 시민단체들의 끝없는 고소고발까지 그리고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이자들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 의해 무너진 것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신상 틀기로 개인들도 죽어갔고 기업도 쓰러져갔다. 그리고 구속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나팔수들에 의해 맛집들은 하루아침에 호황을 이루기도 하지만 미움을 산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했고 문을 닫기도 했다. 선거 싹쓸이도 이들의 작품들이다. 북조선 역시 언론 방송에 의해 3대 세습도 백두혈통까지 만들어낼 뿐 아니라 존엄과 신의 경지까지 만들어내는 것도 다 이들의 작품들이 아닌가.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외쳐도 아무리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외쳐도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외쳐도 이놈들이 유수화하지 않는 이상 쓰잘데기 없는 헛발질인 것이다. 요즘은 각 당 대변인 말도 한국당 핵심 발표는 앞뒤 다 자르고 심지어 마이크 소리도 조작하고 있다. 잘 안 들리게. 날치기 예산 통과에 대한 부당성에 논평 한번 하지 않는 나팔수들. 온통 방송들에게 눈과 귀를 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을 손보지 않고는 좌익 정권은 물론 북조선 정권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인 것이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도 지상파, 공중파들이고 제일 먼저 타도하지 않고서는 이들에 의해 국민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이 짓거리는 말 한마디는 전파를 타고 전국을 흔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깨부락지 알까는 소리로 거짓을 산처럼 만들어냈다. 이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태극기 100번 흔들어도 선거를 100번 해도 소용없다. 이놈들 장난질에 부역자들까지 총동원해 현 정권의 실책들과 숨겨진 적폐들을 감추고 허접한 유튜브와 선전선동성 뉴스가 전국 전파를 타고 깊은 산속까지 택배처럼 배달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전파에 세뇌된 국민들은 문재인 만세,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손보지 않고는 정권 교체는 어려운 것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먼저 손봐야 보수가 사는 길이다. 딱 맞는 말입니다. 공중파 지상파가 아니다. 채들도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여준 하나같이 쓰레기 같은 그 방송들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대깨문이나 좌파들은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들 방송에 보면 촛불, 강화문 촛불의 실체 한번 보십시오. 구역질 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는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조작된 그 기획 안에 방송이 흔들어대는 대로 방송이 중계하는 대로 여론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로 기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언론들이 천지입니다.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정권에 별붙어서 그냥 민주노총과 손을 짜고 오늘 하루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식의 완전히 쓰레기 언론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KBS는 물론이고 연합뉴스 그리고 교통방송 모든 국민의 혈세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좌파들의 그 놀기 좋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단은 국민의 혈세부터 끊고 이 혈세를 끊도록 수많은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KBS의 시청료 거부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이 자체부터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파의 목소리 언론이 추구하자는 객관성과 공정을 지키지 않으려면 굳이 세금 들일 필요 없잖아요. 너가 멋대로 하고 내비 돋보려야지. 그러면 결국은 두 달이 망합니다. 거기는. 국영방송이라는 KBS도 연합뉴스도 교통방송도 그 외에 다양하게 수많은 언론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더한 엄청난 큰 일들이 심지어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투표를 조작하는 선거 부정행위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제대로 요리 못하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해보시라고. 어떻게 된 것이 오죽하면 정강호 목사께서 우리도 우파방송 우파신문 하나 만들자. 1000만 2000만이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자. 맞습니다. KBS보다 더한 방송 조선일보보다 더한 신문사를 만들어서 우파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4,950만 명이 50만 명의 새빨간 종자들한테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붉게 만든 공산을 만들려 하는 것이고 이 자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4,950만 명이 단 50만 명의 요 붉은 족자들에게 끌려다닙니까?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의 지상파 공중파 채널이라는 이 방송들이 부안해동하고 나팔수가 되고 동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 말 따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먼저 손을 봐야 보수가 사는 길이다. 맞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는 정권교체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자들은 어떤 방법이 있든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저것들 유리한 대로 끌고 갈 것이고 심지어는 안되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안 했다고 닭발 내세우는 이런 경우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서 이걸 5.19 대선이나 6.13 지방선거 전체를 두고 본다 그러면 정권은 끝나도 옛날에 끝났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절대 기죽지 마시고 진실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시오.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울산시장 및 경상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벌어졌던 아니 서울도 있어. 이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치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5.19 대선 때 주장을 했던 투표용지 2개, 사전선거,
그리고 전자개표기 모조리 다 뒤집어 엎어서 그 진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주태님이 보내주신 대한민국 30, 40대 젊은이여라는 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는 가족보다 형제보다 친구보다 나라 걱정이 우선입니다.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게 비정상적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가 온전하게 경영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쪽팔립니까? 태극기가 그렇게 쪽팔립니까? 손흥민, 김연아, 이수가 승리를 자축하며 어깨에 둘러매고 운동장을 돌면서 한호한 그 태극기가 정녕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신 부모님, 어른들이 쪽팔립니까? 오늘의 국가부를 이루가는데 공헌한 아버지 세대가 부끄럽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것이 불만입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에 사는 것이 쪽팔립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쇠락해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가 좋아요, 통제, 압제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사회주의가 좋아요,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배급제가 좋아요, 자신이 선택 결정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육되는 게 좋아요, 나라가 성장하는 게 좋아요, 쇠락하고 쪼그라드는 게 좋아요. 잘 살고 싶습니까? 못 살고 싶습니까?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기분이 역같죠. 이런 것들은 질문의 가치도 없는 유치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의 50% 이상이 나라 망치고 있는 주사파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망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자유우파는 무조건 싫다고요? 나이든 사람도 무조건 싫다는 겁니까? 그러면 종북 주사파를 좋아하나요? 자유우파가 경제대국의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주사파는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혁명을 위한 준비를 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우파가 부패했다고요? 도덕성이 없다고요? 이번에 조기 같은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도덕도 양심도 정의도 부끄러움도 없는 짐승 같은 그 좌파들에 비하면 우파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 그자뿐이겠어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더 추악하고 악질적인 자들이 더 많겠죠.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청와대 하명수사, 우리들 병원 1,400억 원대 불법 대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30, 40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고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의 공산주의 사회의 나라인가요? 인간백정, 살인마 김정은에게 지배받는 게 좋아요? 과거 조선시대처럼 중국을 떠받들고 처참한 굴중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삼전도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나라를 바랍니까? 여성들이 가족 몰래 콜롬비아로 가서
매춘으로 먹고 살고 어린 소녀도 길거리에서 7달러에 매춘하며 사는 그런 처참한 사회주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로망인가요? 자유우파가 이룩한 경제번영의 부를 자판한 북한 핵개발하라고 퍼준 것은 아닌가요? 북한이 핵개발 못하게 막고 책임진다고 한 그자는 죽었죠. 그자가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아닌가요? 5천만 국민들의 생명줄을 담보로 주적인 북한을 도와준 것보다 더 악질적인 적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맨날 헛웃음 짓고 거짓말과 조작되고 허황된 유체 이탈의 말만 하는 자를 좋아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미리 적어준 종이 쪽지가 없으면 대화도 못하는 그런 자가 좋은 것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쓰담하는 멍청한 자가 좋은 것입니까? 나라를 부강시키기는커녕 나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폭망하게 하는 자가 좋다는 것입니까? 기업들이 망하고 자영업자도 망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기종노조는 법을 조롱하고 실업자를 쏟아내는 나라 망친 자들이 정녕 좋단 말입니까? 무능과 무식으로 집값 폭등에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에 그래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믿는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30년을 집권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정당이 좋아요? 아니면 누가 허락했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30년을 집권하겠다는 이런 자들이 좋은가요? 국민들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면, 아니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개돼지로 취급받기에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을 30년간 잡겠다고 할까요? 그래도 좋은가요? 조국이와 정경심이 같은 인간들이 지성적이고 매력적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지지하는가요? 정말 내가 있는 사람인가 싶네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에 이런 저질스러운 인간과 양심도 도덕도 염치도 부끄럼도 없는 인간이 장관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그런 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정신나간 나라와 국민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인가 싶네요. 지성은 없어진 지가 오래고 이성은 마비되고 양식은 바닥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처지에서 그래도 미래를 말합니까? 아직도 중고등 시절 정교조 쓰레기들이 집어넣어준 저질 쓰레기 지식 정보에 갇혀서 세상 변화도 보지 못하는가요? 젊음은 불평하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할 걸 하며 분노 섞인 후회를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죠. 그리고 꼰대들 말이라고 듣지도 않겠죠. 그럴 거예요. 당해봐야 할 테니까. 현재 집권 민주당은 젊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 국가 재정을 미리 끌어와 자기들 장기 집권을 위해 퍼주고 온갖 짓들을 다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시는 달달한 복지의 독약이 보약으로 생각이 되나요? 그래도 좋단 말입니까? 서양 속담에 기저귀 찬 유아들도 기저귀 젖으면 갈아달라고 울음을 터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줌 기저귀도 아니고 똥오줌 기저귀도 차고 있으면서 태평 성대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특히 그런 주사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해충의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이능고 어린 학생이 어른들도 반기한 정교조 해체와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삭발하는 모습은 부끄러움과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홍콩의 9월의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90% 이상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에 귀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30, 40대 젊은이들이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쇠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젠 방관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외치고 행동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반듯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쇠락해가는 조국은 젊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글은 조금 길긴 해도 30, 40대 아니 10대부터 적어도 50대까지는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기까지는 물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력도 상당히 필요했겠지만 그 통치를 믿고 하루 3끼 중에 한 끼만 먹고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동 그 모래바람 속에서 심지어는 독일의 탄광 안에서 강부로 시체를 닦아내는 간호원으로 세계 곳곳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벌어들인 그 돈으로 오늘 나라의 기둥을 세웠고 70년 월남 전쟁에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버렸어. 그 돈으로 오늘날 그 기둥에 골격을 붙여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 살게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의 목숨과 피와 눈물을 모두 싸그리 버리고 이제 나라를 말아먹었던 자익 자빨들의 제주 4.3 심지어는 얼토당토 않는 자빨들의 대한민국 몰락의 그 행위까지도 민주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역사를 뒤집고 역사를 흔들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역사 자체를 잘못 알고 정겨주기에 빠져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러다 공산주의 사회는 되는 아닌지 이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뿌려주는 국민의 세금 내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임시 단물만 빨아먹고 사는 이런 포퓰리즘을 젊은이들이 먼저 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이 드신 분이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더 이상의 복지가 뭐가 필요하겠나마는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 상태로 만약에 정권이 10년만 간다면 20년 후에 그대들의 얻기 위해는 한 사람당 몇 억의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 흔히 말로 베네수엘라의 그 현실을 그대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깨어나시고 정신 좀 바짝 차리셔서 이 상태로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다는 나라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시대 젊은이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글 여러분들 잘 한번 새겨서 들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면 또 한번 제 방에서 들어보시고 내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더 알 수 있도록 전파 무한 전파를 통해서 그동안 지상파나 채널에 속아서 그리고 좌파들에 속아서 멋모르고 살아온 수많은 애국 국민들을 나라 사랑하는 국민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무한 전파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독자 확보 저번에 얘기했더니 바로 19만 8천으로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헤게모니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두고 봅시다. 여러분의 사랑을 그렇게 함부로 짓밟을 수 없기에 조만간 20만의 고지로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악조건 속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
그래도 손상TV를 사랑해주시는 애국 시청자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냈어요. 목이 아파도 몸이 부시셔져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더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